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간만에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지역 가입자들 65%가 9월부터는 지금보다 매달 36,000원 정도 적게 내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이 건보료가 책정돼 부담이 더 컸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는 더 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편 내용을 서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직장인들은 월급의 6.99%를 곱해 매달 원천 징수합니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들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소득 기준은 무려 97등급, 차를 소유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건보료가 크게 올라갑니다. 소득 이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기존에는 과세 표준에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을 차등 공제했지만 9월부터는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대상 건보료 역시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시가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며 월 125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지금까지 아파트 전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해 월 17만 원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9월부터는 8만 7천 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는 3만 6천 원 내려가게 됩니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9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자는 전체의 1.5%, 27만 명으로 월 평균 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은퇴 후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그동안 들어놨던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생활에 큰 부담이 가게 되겠죠.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깎아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황규락 기자와 건보료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한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이게 은근히 많이 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내는 거겠지만요. 오늘 발표로 일단 혜택을 받는 사람 누군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전체 가입자가 5,141만 명, 그중에 지역 가입자가 1,423만 명, 직장 가입자가 1,909만 명, 그리고 피부양자가 1,809만 명입니다. 이 중에 1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택배기사 등이 가입돼 있는 지역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65%인 992만 명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월 3만 6천 원, 또 연간 43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로 보면 이제 직장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 직장 가입자는 계속 오르는 것 같거든요. 직장 가입자는 안 깎아줍니까? 네, 월급 받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동안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좀 컸습니다. 소득이 연 3천만 원일 경우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월 20만 1,400원,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와 재산까지 더해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반면에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가 17만 4,750원이고요. 그마저 직장에서 좀 절반을 내줘서 8만 7천 원 정도만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서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고요. 양측 모두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 건보료는 보험료율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좀 오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직장과 지역 둘 다 함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깎아준다는 건데 하도 이 연금이 이제 고갈이 된다고 하니까 재정은 괜찮은 겁니까? 건강보험료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번 개편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번에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대거 깎이면서 올해만 7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고요.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2조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줄어드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건보료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 코로나19로 병원 가는 일이 좀 줄어들면서 건보 재정이 많이 호전된 상태인 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 수준이라고 복지부가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편 취지 중에 하나가 이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줄이겠다 이거라던데 그럼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좀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건보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원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됐는데 이 기준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27만여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 월급 외에 연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도요. 월 평균 5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됩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개편이 좀 미완의 개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맞습니까? 네, 좀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으로 좀 낮춘 건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은 전체 피부양자의 한 1.5% 정도입니다. 아까 좀 처음 봤던 표를 다시 좀 보여드릴 텐데요. 피부양자 비율이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높죠. 직장 가입자 1명이요. 피부양자 1명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좀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 정도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네, 이 시각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당 9,160원에서 오르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까지 냈지만 아직 차이가 큰데요.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홍유라 기자, 이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밤사이에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중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지금은 정회를 했지만 잠시 뒤인 오후 8시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2차 수정안... 법적으로 지어주는 기간인데 기간 내에. 회의 시작 2시간 뒤인 오후 5시쯤 노동계는 1,080원을, 경영계는 9,33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750원인데요. 노동계는 고물가를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9,410원에서 9,860원을 최저임금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이 안에서 서로 합의할 것을 요구한 건데요. 여기서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새로 제시하고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 위원 중 14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을 얻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9,000원대 후반으로 결정돼 10,000원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연속 2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5% 오른 9,160원이었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3국의 정상회담은 거의 5년 만이고 특히 한일 정상은 하루 동안 3번이나 만나는 건데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한미일 정상이 어떤 주제를 주로 논의할지 알려졌습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이곳 이페마 컨벤션 센터에서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되는데요. 3국 정상회담은 2017년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25분간 회담을 합니다. 새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대북 제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나토에 초청된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자회담은 무산됐지만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기시다 총리와 3번 만나게 되는데요. 앞서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서 4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3분가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두 10개의 양자회담 등 17개의 공식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외교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 스페인의 레티시아 왕비와 만났고 K-뷰티와 K-컬처를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송찬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에서 배우자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1972년생으로 나이가 같은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에게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가 한국은 화장품 등 K-뷰티 산업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자 레티시아 왕비는 3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화장품을 잔뜩 샀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방한 때 김 여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먼저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겐 여기서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했고 미술과 문화 등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나토 공식 배우자 행사로 산 일대폰소 궁 등을 둘러봤고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 오찬도 함께합니다. 단독 일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1년 된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 방문해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이 현대미술의 창시자 중에 하나인 피카소의 아주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문화원 직원이 스페인 작은 도시에서도 한류 행사 요청이 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하자 김 여사는 여러분 모두가 애국자라고 화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스페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중부지방엔 조금 전인 7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자, 저희 현장 기자가 북한 접경 지역인 임진강 근처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듯 북한이 혹시라도 이 상류댐을 무단 방류할까 봐 긴장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연천군의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져 내렸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군남댐의 수위는 29.94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계 수위인 40m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모레 새벽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군남댐은 현재 숨은 13개를 모두 열어놓고 초당 3,50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을 방류할 경우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있습니다. 군남댐 상류에는 북한의 황강댐이 있는데 그곳의 저수량은 군남댐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아무런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임진강 상류에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수십 년을 거주한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북한에서 그 댐을 연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진짜 한숨만 나올 뿐이죠.
정부는 북한의 상류댐을 방류하기 전 사전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틀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도 최근 북한 항해도와 함경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임진강과 한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이곳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도 오후 7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국남댐에서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실종 상태였던 조윤아 양 일가족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전남 완도 바닷속에 있던 차량을 꺼냈더니 이 부치는 운전석에 조양과 모치는 뒷좌석에 탄 채 숨져 있었습니다. 펜션을 나갔던 그 옷차림과 똑같았습니다. 궁국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 안타까운 사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뒤집힌 은색 승용차가 크레인에 들려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바퀴엔 펄이 잔뜩 묻어 있고 트렁크는 열려 있습니다. 해경 직원들이 그물로 차량을 덮자 크레인이 배로 싣습니다.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이 탄 승용차가 가두리 양식장 바닷속에서 나와 29일 만에 인양되는 겁니다. 인양된 승용차는 보시는 것처럼 뒤집혀진 채 견인 차량에 실려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시신 세구가 발견됐는데 아버지는 운전석에, 어머니와 딸은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외관은 상으로는 고도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이 지문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펜션을 나섰던 조양 일가족으로 파악됩니다. 옷차림도 당시와 똑같았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양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들고 왜 그랬을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근데 아이가 너무 불쌍해.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찰 수사 결과 조양 부모가 실종 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어 검색 의뢰를 했는데 수면제 루나 그런 단어가 검색했다는 통보가 있어서. 다만 경찰은 실제 수면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족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과 차량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이어갑니다. 사회부 최주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완도에서 오늘 승용차를 꺼냈어요. 네. 기자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인양만 1시간 넘게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25톤급 크레인으로 이 수심 10m 있던 차량을 아주 천천히 끌어올렸는데요. 차량이 뒤집혀 있었고 이 앞유리가 깨져 있다 보니 인양 과정에서 이 차 안에 있는 증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유실물 방지용 고무를 차량을 감싸는데 이 시간도 별도로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보셨지만 시신 이제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네. 신원 확인 작업은 뭐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이 지문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이 윤아 양의 어머니 지문 조회 결과 본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신의 훼손 정도는 심했지만 이 지문 확인이 가능한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펜션을 나갔을 때와 이 3명의 옷이 같았기 때문에 이 발견된 세구의 시신은 조양 가족일 확률이 99% 이상일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뒷좌석에 탄 여성의 핸드백에서 이 휴대전화가 2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차량이 발견된 위치가 이 마지막 네. CCTV 그 근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왜 이 거의 한 달 동안 찾지를 못했을까요? 인지는 빨랐지만 차량 찾기까지 어려웠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전남 완도 송곡항 인근에 이 조양 가족이 탄 차량이 나타난 시각은 지난달 30일 밤 11시거든요. 오늘 차량이 인양된 장소랑 직선 거리로 봤었을 때는 200m 정도가 됩니다. 경찰은 일찍이 이 잠수부를 투입해서 시야
확보를 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됐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음파 탐지기나 뭐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해서 이 차량의 형체를 확인한 뒤에 오늘처럼 인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뭐 이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네네. 오늘 새로 나온 소식, 이게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친이 최근 이슈가 됐던 루나 가상화폐 투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검색 내용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망 전까지 실종 가족이 이 방파제 추락 충격, 완도, 물때 이런 것들을 검색한 데 이어서 가상화폐, 특히 최근 가격이 급락했었던 루나를 여러 차례 검색하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인들의 증언으로는 이 조양 아버지가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다 등의 이야기까지 했지만, 최근에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루나 코인을 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조금 전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아버지의 총 채무는 1억 원 이상, 그것도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차량이 발견됐을 때 이 변속기가 피해 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차량의 변속기가 파킹, 그러니까 이 주차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이 피해에 놓였는지는 추가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제3자나 조력자 등의 개입 정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신락 같은 기대도 가졌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는 기자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2년 넘게 끊겼던 김포와 하네다공항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쿄로 가는 최단거리 항로가 열린 거지만 개별 관광은 아직 어려운데요.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전혜정 기자와 김민지 특파원이 각각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전광판에 2년 3개월 전 사라졌던 글자 하네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속 창구는 탑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환전소와 면세점도 다시 문을 열었고, 먼지만 쌓였던 공항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기념 촬영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제까지 막혀 있었던 출국장 앞도 오늘부터는 다시 탑승객들을 맞으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적 교류의 상징이었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대개 1년에 한 5번, 6번 정도는 동경을 출장을 나갔는데요. 또 코비드 관계 때문에 못 오다가 아주 이 노선이 재개가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팬데믹 이전엔 성수기 탑승률 98%에 달했던 황금 노선이었지만 첫날 직장인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객실의 33%를 채우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이 한국공항과 very near from city. 이거가 good point. I'm so happy. 괜찮아요.もう間もなく到着です。 현해탄을 건너 2시간 정도 비행을 마친 승객들이 짐을 끌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국 아이돌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도 서 있습니다. 9人グループの男の子たちのグループでめっちゃかっこいいです。成田より羽田空港の方が見やすいってカメラで収めたいです。たくさん来てほしいです。 감사합니다. 우리 국적기 카운터도 모처럼 김포로 가는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久しぶりの出張になりますね。日本のお客様にソウルの素敵なところを紹介できるようにしっかり見て帰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재개 발표 일주일 만에 첫 운항으로 당장 탑승률은 낮았지만 경제인들의 예약이 몰려 비즈니스석은 다음 달까지 거의 만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단체 여행만 허용하면서 개별 자유여행은 금지하고 있어 양국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해 일본 관광을 위해선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하늘길도 열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까 불안한데요. 방역당국은 아직 방역을 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손님이 들어옵니다. 코가 많이 부었고, 뭐 다른 기침이나 다른 증상은 좀 있으세요? 콧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침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병원에 찾는 의심 환자는 지난 3, 4월 대비 부쩍 줄었지만 최근에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63명으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은 건 지난 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05명으로 2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1일 이후 5달 만에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말 0.7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에 계속 증가해 어제 1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 방역 강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 8월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또 여행 시에 이제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백신 접종률을 4차 접종률을 높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직접 맞기까지는 몇 주 정도 더 걸리겠지만 혹시 모를 재유행을 대비해 상용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계기로 대규모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까지 거론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니 화합 차원에서 폭넓게 통 크게 하지 않겠느냐면서 검토 초기 단계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형이 확정된 경제계 인사들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규모가 컸고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령으로 형을 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긍정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정치 보복을 바로잡아달라며 특별사면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취임하고 첫 번째 사면이니까 규모는 넓히는 것이 그게 정치적 의미 합당하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합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석 달 전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LG 에너지솔루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발표 당시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최대 8천억 원의 투자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등한 환율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투자 계획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기로 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최대 8천억 원의 투자비가 더 들 걸로 보이자 다시 손익계산에 나선 겁니다.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있으나 당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부지까지 매입한 상황. 투자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양산하기로 한 계획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미국 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배터리 공장을 짓는 삼성 SDI와 SK온은 해외 투자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했지만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산업의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투자 금액이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도 좀 내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속속 위기 경영 태세로 전환하면서 제조업체가 느끼는 올 3분기 체감 경기 전망치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제2연평해전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부턴 승전 기념식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선제 공격을 했던 이 북한은 우리 해군의 반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죠. 승전을 이끌다 희생한 영웅 6명을 기리는 모습, 김재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20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내려온 북한 경비정을 밀어대던 도중 기습 공격을 당한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방향키를 잡고 기관총을 당긴 채로 6명의 용사는 목숨 바쳐 서해를 지켰습니다. 당시 기관실 내연사였던 고 서우원 중사의 아버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사진을 품에 넣고 다닙니다. 고2 때 이제 갔던 거고, 요거는 졸업할 때. 20년이 흘러도 아들이란 두 글자에 눈물만 흐릅니다. 전투복, 피 묻은 전투복이. 여기서 관통을 하고 나니까 살점이 떨어졌는데 그걸 내가 집어서. 20년을 한결같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또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서중사와 함께 전사한 5장병들의 부모님도 다시 모였습니다. 자기 애가 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저 세상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에 묻는다는 게 바로 여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년이 지나며 서해교전은 연평해전으로 바뀌었고 기념식도 이제 승전식으로 고쳐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승리의 해전이자 윤영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상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박동혁 병장. 20년 전 전사한 6용사의 이름은 신형 유도탄 고속함의 한 명으로 새겨져 서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가끔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당한 고 이대준 씨의 이 친형이 2년 전 당시 월북이라고 인정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지목했는데요.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TF를 만들어 호남인이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만들어 보상해준다며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카들을 생각해서 받는 게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또 충분히 벌어서 내가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고 딱 거절을 했죠. 이 씨는 당시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과 황희, 김철민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는 황희, 김철민 의원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당시 이 씨와 만난 건 사실이지만 회유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족을 특별 면담했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관련 정보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e family of this person has the right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단장 하태경 의원도 여야가 함께 군 특별취급정보 SI를 열람한 뒤 필요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민주당 안팎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당원 뜻을 앞세워 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선거 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이 의원에 맞서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젯밤 SNS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제1 판단의 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쏟아지는 전대 불출마 압박에 정치개혁과 당원의 뜻을 명분 삼아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가 김원기, 임채정, 정대천, 문희상 이 상임 고문 5분하고 만나셨는데 특징적인 5분 상임 고문 중에서 4분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실제 이 의원 측은 여의도 인근에 당대표 경선에 사용할 사무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에 맞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이른바 97세대는 세대교체론을 띄우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던가요? 변화와 혁신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또 한 번의 기대와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 필요하다고. 또 다른 97세대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고 박주민 강훈식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 홍영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하고 97세대가 전부 출마할 경우 세대 대결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97세대가 이 의원에 비해 인지도와 당내 지지세가 떨어지는 만큼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 다시 뭘까요? 다시 불참입니다. 오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열렸잖아요. 지난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참석했지만 올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불참했고요. 대변인 논평으로 대신했습니다. 지난해에도요, 이 송 대표 참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민주당 대표가 이 기념식에 간 건 6년 만이었던 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참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송 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내겠다고도 했고요. 또 이름뿐인 추서가 안 되도록 챙기라고 지시하는 등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선용 안보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까지 안보 표심 잡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역량을 가진 정치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2차례의 연평해전을 완전히 승리하며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눈초리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왜 안 갔을까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 기념식에 참석한 지난해가 특이했던 것이라면서 올해는 참석을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념식이 열리던 시각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비대위 회의에 참석했고요. 또 오후에는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만났습니다. 많은 분이 당선될 줄 알고 대회실을 예약해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야 할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 기념식에 가지는 않았지만 희생자들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노룩 악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그 악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이른바 노룩 악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을 국내 방송사에서 내보낼 때 저 악수하는 손이 자막에 가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그냥 지나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외 나가면요 순간순간 이 포착 장면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진실을 알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윤 대통령에게 처음 악수를 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이제 함께 가서 관심인데 부부가요 이 만찬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요? 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라 다소 긴장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하얀색 의상을 입었잖아요. 네. 저걸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배려가 부족하다 뭐 이런 공격이 있던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서 흰색 의상이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색깔 제한이 없었고 김 여사는 바닥에 끌리지 않는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데뷔 무대라서 긴장은 좀 되겠지만요. 국가를 대표해서 간 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네, 한 번에 주요 정상들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친해지고 오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하에 바닷물이 들어찬 부산의 신축 고층 아파트 뉴스 최근 연이어 전해드렸습니다. 시공사가 채널A 보도 이후에야 긴급 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바닷물이 빠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긴급 보수로 안전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입주 2개월밖에 안 된 부산 초고층 아파트 지하 3층에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채널A 보도 이후 시공사 측은 임원급을 포함한 하자 보수팀을 긴급 파견했고 오늘 일부 보수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복숭아뼈 깊이까지 물이 차 물 바다가 됐던 곳은 바닥이 드러난 상태지만 물은 여전히 짠맛이 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벽에 손을 대면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공사용 집수정을 폐공했는데 수압이 세 물이 들어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벽에 균열까지 생겨 바닷물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아파트 안전성과 보수 방법의 적정성을 의뢰했습니다. 아파트 안전을 위해 저희 회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입주를 미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실입주자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곰팡이 그리고 벌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콘크리트와 철근이 장시간 바닷물에 노출된 만큼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철근이 부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기지력이 약해질 수가 있죠. 안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어느 정도 허용치에 있는 건지. 한편 영도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아파트 감리부터 준공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회식이 다시 늘어나면서 밤늦게 거리에서 잠든 취객도 많아졌습니다. 취객들의 금품을 훔치던 도둑이 잠 깬 취객에게 들통이 나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시간, 술 취한 남성이 인도 경계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밝은 옷을 입은 남성이 잠든 남성을 살피더니 목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뒤에 있던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남성을 우산을 들고 뒤쫓아 달려가는 남성. 잠시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려는 남성의 가방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집니다. 두 남성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6일 새벽 5시쯤. 경찰 조사 결과 달아나려던 남성은 잠든 남성의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끊어서 가져간 겁니다.
절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목걸이를 훔치기 전에도 술에 취해 상점 철문에 기대 잠든 남성의 모자를 집어들어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불과 3분 사이에 2번의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겁니다. 모자를 도난당한 남성은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에 일어나 주위를 살피더니 절도범 머리에서 벗겨진 자기 모자를 집어쓰고는 사라집니다. 조사 결과 절도범은 지난 4월부터 경찰이 추적하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절도 피해만 8건, 피해 금액은 800만 원이 넘습니다. 주로 새벽에 거리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준강도와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수십 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쇼핑센터 폭격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서 산책 중이던 시민이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육중한 물체가 내리꽂히고 붉은 화염과 함께 파편들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자세히 보니 순항미사일입니다. 같은 시각 폭격 맞은 쇼핑센터 인근 공원이 담긴 모습입니다. 평화롭던 공원에 붉은 빛이 번쩍이고 화면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아이를 번쩍 안은 채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산책하다 넘어진 시민은 비 오듯 쏟아지는 파편에 비해 호수로 풍덩 뛰어듭니다. 공원을 뒤덮은 공포의 그림자는 쇼핑센터에서 연기가 치솟는 만큼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장거리 폭격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36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쇼핑몰에는 시민 10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Сьогодні я хочу завершити це звернення одним з таких доказів, щоб ніхто не смів обманювати щодо ракетного удару по торговельному центру в Кременчуці. 러시아는 쇼핑센터 주변 무기고를 타격했고 그 폭발로 쇼핑센터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발견된 컨테이너에 갇혀있다 숨진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려 51명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은 어린 자매. 미국 국경의 땡볕 아래 트레일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과테말라 출신 여성 2명입니다. 한때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은 찜통으로 변한 트레일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16명 중에 5명이 더 숨지며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En general, el personal médico de los hospitales, insisto, en general, ha indicado que los heridos están en estado crítico, con fallas neurológicas, renales y hepáticas y con hemorragias internas.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들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입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 100명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뛰어내렸거나 숨진 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기구나 에어컨 하나 없던 트레일러가 찜통으로 변하면서 온열 질환과 질식 현상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지 낮 최고 기온이 37.7도였는데 화물칸 내부 온도는 78도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수사 당국은 미립국 알선 조직도 쫓고 있습니다. 미립국 조직이 사람의 채취를 감추려 고기 향신료를 뿌린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국경을 넘을 때까지도 미립국자들이 트럭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서만 하루 최소 18,000명이 1인당 우리 돈 1,000만 원을 내고 미립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for them, America is not a choice; it's the only option they have.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범죄 밀수 산업이 많은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골퍼 전인지는 선행도 메이저 퀸입니다.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곳에서 해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6년 만에 메이저 우승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전인지.
우승 직후 전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really want to take the trophy to the Lancaster, so now I can. 인구 6만 명의 소도시 랭커스터는 2015년 전인지가 US 여자 오픈에서 첫 메이저 정상에 선 곳입니다. 당시 전인지는 지역 주민을 위해 $10,000를 기부하며 선행을 시작했고 5년여 전부터 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주니어 골프 클리닉과 프로암 대회를 열고 재단을 통해 학생과 주민 10명에게 $10,000씩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미국 ESPN은 주민들에게 굿바이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전인지는 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I'm excited to visit Lancaster. These events will benefit our educational foundation. I look forward to seeing everyone soon. Thank you. 올해 전인지는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 뒤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진품 트로피를 들고 랭커스터를 방문했습니다. 전인지는 매년 재단에 수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올해는 메이저 우승으로 17억 원이 넘는 상금을 받은 만큼 기부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낙뢰 실험 영상입니다. 낚싯대를 든 마네킹이 그렇지 않은 마네킹보다 번개를 더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만 4천 건의 낙뢰가 발생해 전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낙뢰의 70%가 집중되는 만큼 우산이나 골프채 같이 뾰족한 물건을 머리 위로 들지 않도록 안전수칙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장맛비는 계속됩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많게는 2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23도, 강릉은 27도로 출발해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침 김포와 일본 하네다를 잇는 하늘길이 열린 날, 마드리드에서는 한일 정상이 정말 간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사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경제, 문화, 안보, 협력할 영역이 많죠. 딱 20년 전 이맘때 월드컵을 공동 개최해서 윈윈했었는데요. 어렵게 물꼬를 튼 양국 모두 기회 놓치지 말길 기대하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